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건강, 행복, 행운을 드리는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노우에 히로유키가 지었고 양필성이 옮긴 내가 찾던 것들은 늘 내 곁에 있었다입니다. 책 표지 아래에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지 마라. 당신은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은이 이노우에 히로유키는 저명한 치과의사이자 일본 최고의 심리상담가로서 마음을 치료하는 치과의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테마로 저술과 강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누계에 130만 부 이상의 판매 부수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하지요. 이 책에는 오늘도 괜찮은 척했던 당신을 위해 마음을 달래주는 32가지 위로의 조언과 마음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중 과연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자. 목적을 향해 노력하는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무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그 노력 때문에 몸이나 마음에 무리가 생긴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무리를 해서 뛰어올라 닿을 수 있는 꿈이라면 노력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먼 꿈을 향해 노력만 계속하게 되면 결국엔 마음만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너무 힘들어 라며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잘 될 수 있고, 당신이 그런 인생을 선택한다고 해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애쓰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좀 어떤가? 남들 하는 것만큼 해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에게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으로 비춰지면 좀 어떤가요? 억지로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거나 나가기 싫은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나만 괴로울 뿐입니다. 나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소중히 생각하면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좀 더 해방시켜야 합니다. 좀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살아갈 희망이 솟구칠 것입니다. 생기 있고 밝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의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 가식적으로 만들어낸 내 모습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뚤어진 자존심이나 필요없는 허세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잠시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고난과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만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오해에 불과합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어떤 날은 좀 더 행복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좀 더 불행한 날이 있을 뿐입니다. 예기치 못한 불상사에 휘말렸다면 지금 잠시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탓하거나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 없던 문제도 새로 생깁니다. 게다가 어떤 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 때문에 점점 더 부정적인 기분에 휩싸여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 사고는 자석처럼 기분 좋은 일을 끌어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불행을 끌어오고 긍정적인 생각이 행복을 불러들입니다. 컵 속의 투명한 물에 한 방울의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는 물속으로 점점 퍼져나가서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컵 속의 물을 원상태로 돌려넣기 위해서는 물을 계속 부어서 엷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방울의 잉크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한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면 마음 전체가 흐려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것, 특히 긍정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난 괜찮아를 되뇌이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가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해지라는 겁니다.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해결책도 복잡해질 뿐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괜찮아,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계속 각인시키세요. 아무리 큰 일도 지나고 보면 작은 일이다. 인생은 긴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잘라내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반대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결론 지을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나긴 인생에서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련에 내성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시련에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은 역경에 처했을 때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금세 미천이 바닥나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길, 자갈길, 먼지길을 걸어온 사람은 다양한 경험치가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험난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에도 마음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뜻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놓고 보면 크게 차이 없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는 뻔뻔해지자. 한 잡지에 실린 어떤 연극 배우의 인터뷰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무대에서 대사를 틀렸을 때 반성은 무대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무대 위에서 침울해지면 그거야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니까요. 섬세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일에 지장을 주거나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자신의 실수나 실언을 용납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게 일쑤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고 웅크리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방어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섬세한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도망치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결국 자신만 괴로워집니다. 예상치 못했거나 기대와 어긋난 일이 생긴다면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은 뻔뻔해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뻔뻔해지라는 것은 무책임하게 일을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그 일이 원인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수습할 방안을 찾자는 것이지요. 일이 잘못되면 의기소침해지거나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분으로는 일이 더 꼬이고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세상은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만회하는 것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일은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좋은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안 좋은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삶의 오아시스는 내 안에 있다. 세상은 점점 애정 결핍의 시대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SNS를 통한 관계는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그것은 온기가 없는 형식적인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더욱 매달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린 다음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반응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실망하고 불안해합니다. 직장에서는 또 어떤가요? 회사 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고 경쟁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거나 칭찬을 해주면서 일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칭찬은커녕 시기나 질투가 없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애정을 주지 못한다면 나라도 내 자신에게 애정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라도 내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파이팅! 이렇게 말해주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해 주지 못하면서 다른 누구를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부터 칭찬해 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도 인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주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의 말을 던져보세요. 삶의 오아시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는 내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누가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새하얀 캔버스를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 캔버스 위에 어떤 색의 물감을 칠할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온전하게 나의 자유지요. 다른 누가 이런 그림은 안 되라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좀 더 해방시켜야 합니다. 좀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고 살아갈 희망이 솟구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이 성장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운, 행복이 가득한 선물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인생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